주요 제보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불특정인의 죽음을 연관짓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5월 27일 에이펜 코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이 사실 그동안 사람을 너무 죽이긴 했음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여 유포한 악의적인 게시글로 민주파수소는 즉각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는 이재명의 방탄조끼는 러시아 저격총 막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저격총 위협에 대해 진지한 취재나 검증 없이 이를 과장으로 몰아간 채 방탄조끼와 관련한 사실관계마저 왜곡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안보 위협을 희화화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흐리는 매우 무책임한 언론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정정을 요청해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 퍼블릭 거북선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및 인심위 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거북선 웨이브 파크와 관련된 왜곡 보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퍼블릭은 5월 27일자 이재명이 자랑한 거북선 웨이브 파크 정작 관광 수익은 3%, 부동산 개발 끝나자 적자 전환,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시작한 거북선 개발 사업 전반의 성과와 문제를 이재명 후보에게 전가하는 의도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왜곡 전가하는 보도로 해당 보도에 대해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한 보도들에 대한 결정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퍼블릭 5월 13일자 국힘 저격하려다 김문수 특별당비, 김혜경 수행비서 80억 부동산만 소환한 민주당과 매일신문 5월 14일자 김철현 신상품 이재명 전가 4번 중고상품일 뿐 대통령 자격 없어. 더 퍼블릭 5월 18일자 정전산 TV 채널 리뷰 입법 사법 동시 장악 민주당 권력 집중 행보에 커지는 위기감 주요 보도도 레드카드 사법부 향한 돈 없는 언론 공세 논란 등 3건의 보도들에 대해서 공정보도 준수 촉구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거북선 관련 왜곡 방송 사례 등에 대해서도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과 26일에 방송한 YTN, 연합뉴스TV, 채널A 등 총 5개 프로그램에서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노쇼 경제학,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 도입, 상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닌가 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패널의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위반 사항 등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5월 26일 방송한 KBS 9시 뉴스 거북선 무책임 행정 가짜 경제학 결과물이라는 보도에서 앵커가 이 후보가 치적으로 언급한 거북선 발언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여 진행자의 중립과 사실보도 책임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이전 보도에서 거북선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을 먼저 짧게 보도하고 나서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와 거북선을 연관지어 언급하는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이를 이재명 후보와 악의적으로 연관짓는 보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1조 제작 기술상의 균형 사항을 위반한 일입니다. 상기 보도권은 진행자의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위반 발언, 사실보도와 제작 기술상의 균형 위반 등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백브리핑, 정관용 TV, 최진영 TV 등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백브리핑 채널은 이재명 후보와 국제 마피아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마, 잡놈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재명 후보를 심각하게 비방하였습니다. 정관용 TV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후보를 병적인 정신병자로 지칭하며 의학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자로 단정 짓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특히 최진영 TV의 경우 법무법인 대표가 직원들에게 기호 2번에 반드시 투표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법인도 좋아진다는 식의 경제적 이익을 암시하며 고용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투표 강요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등 심각한 선거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채널들의 영상에 대해 선관위 및 구글에 신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음 오늘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입니다. 선관위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5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한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유권 해석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는 875원 대파라는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게시가 불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학 등의 문구의 현수막은 여전히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과 거리에 있는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관위의 조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20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13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여기 수성갑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13일 총선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패했고 2년 뒤인 2018년 4월 10일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해당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후 김문수 후보는 2018년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뼈를 못 묻어서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출마를 하며 주장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웠던 말들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21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18년 8월 10일 광복절을 앞두고 인천의 한 교회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독립이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년 후인 2019년 같은 교회를 찾은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그 참 변변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조공 바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두 강연에서 대한민국을 노예의 국가, 식민지밖에 할 게 없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는 망언을 한 자입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의 국적이 중국 국적이라는 망언 역시 한 극우 친일파입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